You will never forget.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70년 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전설적인 전쟁 영웅에게 보훈했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외국 전쟁 영웅의 후손은 한국의 보훈을 받고는 가슴이 저민 듯 울먹거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세계 각국들의 지원으로 평양을 넘어 압록강까지 전진하여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고 선언하며 엄청난 수의 중공군을 내려보내자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모든 병력이 무사히 후퇴하는 듯 하였으나 동부 전선 병력들의 테러인 원산이 중공군에게 점령당해 육로를 통한 후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동부 전선에 발이 묶인 병력은 국군과 유엔군을 합하여 10만 명가량이었고 군사무기 등 차량도 1만 7천여 대나 되었는데요. 이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동부 전선에 남아있는 한국군과 유엔군은 군함을 타고 해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투입 가능한 모든 함정을 흥남으로 보냈습니다. 200척에 달하는 함정과 선박들이 병사들을 데려가기 위해 흥남으로 몰려들었고 동해에 위치한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어무를 받으며 계획대로 철수하는 듯 했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 소식을 들은 피난민 10만 명가량이 남측으로 가고 싶다며 몰려드는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피난민을 태워간다는 계획이 없었던 유엔군은 당황했고 고민 끝에 피난민을 배에 태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미군의 희생이 늘어나는 데다가 병력과 장비, 물자를 싣는 데만 해도 수송선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배에 피난민을 태울 자리도 없었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태우다가는 간첩이 섞여 들어와 파괴 공작을 펼칠 위험과 출정 시간이 늦어져 중공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군 단장인 김백일 장군 등 한국군 지휘관들은 사령관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에게 우리가 이들을 버리고 간다면 이들은 북한군에게 몰살당할 것이다. 만약 피난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한국군은 피난민들과 함께 그들을 엄호하며 육로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했고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이었던 현봉학 박사와 해군 군수참모로 상륙을 담당하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 역시도 피난민들을 데려가야 한다며 알몬드 장군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마침내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피난민을 태워간다는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원식 중령은 훗날 인터뷰를 통해 피난민을 태워주지 않으면 한국군은 피난민들을 엄호하며 중공군이 점령한 육로를 뚫고 후퇴하겠다고 선언할 당시 미군들이 노노라고 말하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알몬드 장군을 설득한 끝에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책임자로 임명되어 피난민들을 여러 대의 수송선에 나누어 태우기 시작했고 이른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자 인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피난민을 태워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최대한 많은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자를 내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특히 철수 직전 가장 마지막에 남은 상선들 중에 하나인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배의 구조상 승무원 외에 단 12명의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고 300톤의 항공유를 싣고 있었기 때문에 적재한 화물의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피난민을 태우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려도 상관이 없었으나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인 라루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배를 항구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1등 항해사에게 1만 명까지 카운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엄청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1만 명을 돌파하였고 1등 항해사는 1만 3천 명까지 세다가 더 세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앉을 공간조차 없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피난민들이 서 있는 상태로 최대한 밀착했고 어림짐작으로 1만 4천 명가량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난민들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버렸고 국군과 유엔군은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탑승하는 16시간 동안 밤새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1만 4천 명가량의 피난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24일에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먼저 도착한 국군과 유엔군으로 부산항이 가득 찬 탓에 하선이 거부되었고 거제도까지 더 항해하여 장승포항에 하선하였습니다.
3일간에 걸친 항해 동안 비좁은 배 안에서는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태어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여겨졌고 적재한 항공유와 많은 피난민들의 탑승으로 배가 침몰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피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몰랐지만 김치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던 미군들은 아이들을 김치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단일 선박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 작전을 수행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선장인 라루는 1만 4천 명의 목숨을 구하면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며 선장복을 벗고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남은 수송선들과 호위 전투함들이 피난민들을 싣기 위해 배에서 내린 물자들을 폭파시키며 흥남을 떠났고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아침에 중공군 27사단이 들이닥쳐 흥남을 점령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단 하루 차이로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철수 작전을 성공한 것인데요. 193척의 선박을 동원한 결과 한국군과 미군은 거의 피해가 없었고 10만 명의 피난민까지 함께 구해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구조된 피난민 10만 명의 후손들은 현재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피난민들과 함께 육로로 내려가겠다던 김백일 장군은 사후 중장으로 추서되고 무공훈장 태극장을 수여받았고 현봉학 박사는 호국 인물 지정 및 전쟁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이외에도 피난민들을 데려가기 위해 노력했던 호니 대령과 라루 선장, 그리고 피난민을 데려간다는 결정을 내린 알몬드 장군 역시도 전쟁 영웅에 선정되었는데요. 흥남 철수작전의 책임자였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1957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약 2년간 해병대 수석고문 역할을 하며 포항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설립에 기여를 했고 해병대 1사단은 2010년에 포니 대령을 기리기 위해 부대 내에 그의 이름을 딴 포니로 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인 네드 포니 씨는 미국에서 역사교사로 활동하다가 문화교류 지원차 한국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했지만 그의 아내인 베이트먼이 암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를 알게 된 국가보훈처에서는 흥남 철수작전 당시 큰 공을 세운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가족에게 의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포니 씨를 보훈 나눔의료 1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또 흥남 철수작전 기념사업회에서도 포니 씨의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의료 지원과 후원금을 받은 네드 포니 씨는 한국인들이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가슴이 저민 듯 울먹거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항상 한국과 미국 양국기 핀을 차고 다닌다며 때로는 깜빡하고 지하철 등에서도 차고 다니기도 하지만 자신은 한미 양국기 핀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힘쓴 김백일 장군, 현봉학 박사, 알몬드 장군, 포니 대령, 그리고 수많은 지휘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네드 포니 씨의 아내가 쾌차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